지금 우리 동포들 중에서 실제 박 대통령과 연관지어서 경험이 있는 사람들, 체험 있는 사람들, 소감을 말씀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독일에 광부로 가셨다가 거기서 간호사와 결혼해서 LA 와서 아주 큰 일을 하신 분, 열심히 일을 해서 돈도 버시고 돈을 열심히 해서 버는 대신에 쓰는 걸 더 가볍게 쓰시는 분이에요. 유일하신 분이에요. 지금 박영만 우리 사장님 나오셔서 잠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예, 박영만입니다. 시간도 많이 지났는데요. 오늘 오전에 이 지금 세계적인 우리 국제적인 그 강사님들, 여기 저 조갑재 우리 강사님, 그리고 또 문창극 박사님, 저분은 저 옛날에 총리로 나오셨다니 이제 총리 못 하시고 그런 분이시고, 특히 로렌스 펜, 그리고 우리 일본 사람으로 한국말 잘하시는 분, 이런 분들 속에서 제가 여러분 앞에 이렇게 서게 되니까 감개무량합니다. 제가 축사한 것 같아요. 대단히 하여튼 로스앤젤레스에서. 근데 한 가지는요, 저는 오늘 박정희 대통령 100주년 기념 만찬보다는 박정희 대통령이 서거함으로써 우리한테 미치는 그 무슨 교훈, 영향, 이런 생각을 좀 하고 나왔습니다. 모름지기 제가 53년 전에 이제 독일을 도착하게 됩니다. 관광으로. 근데 그해 12월 17일인가 19일 날 이제 대통령, 지금 박정희 지금 돌아가신 대통령이 진짜 탄광을 방문하셔가지고 이 규모보다 별로 크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경호들 탁 차고 이제 그 독일 대통령 옆에 계시고 거기서 방문을 해서 그 장면에 제가 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여러 말씀을 하셨는데 다 뭐 젊은 후보는 다 뒤도하고, 이제 자기가 정치하는 위정자로서 이제 여러분, 우리가 가난하기 때문에 여러분을 해외로 이렇게 보냈다,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 그러시면서 이제 그때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제 그 간호원 또 우리 광부 이렇게 한 700~800명 모인 중에서 누가 애국가를 부르면서 이제 그 자리가 아주 순화장이 됐어요. 그래서 경호원들 앞에서 다 막았는데도 뿌리치고, 유경수 여사는 옆에서 손수건을 내줘서 이렇게 닦게 하시고, 그 장면에 제가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오늘 짧은 그 제가 그 뭐라고 하나 경험담이라고 하지만은 그 영향을 받아서 이제 제가 나도 조국을 위해서 저런 눈물을 흘려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독일 3년 동안에 각오를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부탄 지인들, 저는 시골에서 출신이라 학연, 지연, 혈연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저 옛날에 읍사무소 읍장을 만나러 갈 때도 정말 어르신 만나는 게 어려운 때인데, 그 당시 대통령이 직접 우리 앞에서 오셔서 눈물을 흘리실 때 그 장면은 그 당시에 27살 때입니다. 제가 27세. 지금 80개 넘었어요. 예, 53년 전 얘기인데, 그래서 여러분 오늘 100주년 기념 만찬보다는 이분이 돌아가심으로써 이 시대에 지금 이 순간에 가장 이분이 다시 소생을 하고 다시 이 시대에 필요한 그 박정희 대통령이 다시 나타나기를, 저는 그러한 그 영적으로 그런 마음을 기대를 해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오신 분은 한 분도 우리 기념 행사에 뭐 이렇게 그건 아니다 저다 이렇게 이유가 없을 겁니다. 여기 100%가 다 박정희 대통령을 추모하고 또 기념하고 하는데, 저는 이분의 그 업적을 길이길이 간직하면서 남은 여생지가 얼마 더 살지 모르지만은 계속 여러분들한테 같이 따뜻한 마음으로 이렇게 다가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닥터 오문성 박사님이 나오셔서 키리스트 창설과 한국의 경제 뭐 이런 얘기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닥터원은 이 양력에 여기 참 없습니다만은 서울법대 나오시고 필라델피아의 월터 스쿨에서 PhD 경제학 박사학위 받으시고 칼스티드 LA에서 경영대학원 아마 원장님 부원장님 하셨을 거예요. 지금 명예교수로 있습니다. 그리고 키스트 발전할 때 한국에 또 근무하다 오신 분이기 때문에 말씀 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3시간 강의는 쉽게 할 수 있는데 3분 강의를 하라니까 무슨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두서없이 생각나는 대로 말씀을 드리겠는데, 우선 키스트란 무엇인가? 키스트는 Korea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한국어로는 한국과학기술연구소가 되겠습니다. 1964년에 월남전쟁에 한국이 파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미국 대통령이 고맙게 생각해가지고 박 대통령에게 뭘 감사의 뜻으로 뭘 해주고 싶은데 무엇을 원하느냐고 물었다고 합니다. 그때 박정희 대통령이 나는 앞으로 한국 경제 개발을 위해서 과학기술연구소를 만들고 싶다고 했답니다. 그래서 미국 정부가 1200만 불, 그리고 한국 정부가 연구소 부지와 건설 비용을 지원해서 1966년에 키스트가 창설되었습니다. 그래서 건물은 있는데 연구원을 유치할 수가 없어가지고 그 당시 무슨 결정을 했냐면 해외에 나가 있는 한국 과학자들을 유치해야 되겠다. 그 당시 사정은 후진국에서 떠드는 학생들이 많이 선진국에 와서 공부를 하고 모국으로 돌아가지 않고 현지에 정착하는 현상이 두드러지게 많았습니다. 이것을 영어로는 브레인 드레인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 공부를 끝마치고 잘 직장에 다니면서 편하게 사는 과학자들을 유치하려고 하니까 파격적인 무슨 대우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봉급을 많이 주자. 선진국 수준에는 미달이지만 그 당시 한국에 있는 대학 정교수의 연봉에 적어도 2배는 되는 그런 금액을 오퍼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그 키스트의 연구원들의 봉급표를 이렇게 보시더니 내 봉급보다 많구만. 그때 키스트 초대 소장이었던 최영석 박사가 제 봉급은 얼마든지 깎아도 좋지만은 연구원의 봉급에는 손을 대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는 이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봉급을 많이 오퍼를 했고, 그 다음에 한국에 와서 살 수 있는 집, 아파트를 제공했는데 그 당시 키스트에 있는 아파트가 한국 수준으로서는 최고급 아파트에 속하는 아파트였습니다. 도움물 찬물이 나오고 센트럴 에어가 나오고 센트럴 히팅이 있는, 한국에서는 그 당시에 보기 힘든 그런 아파트를 제공했고, 또 외국에서 한국으로 올 수 있는 이사 비용을 전액 키스트에서 부담했습니다. 그래서 키스트가 한국 경제에 대해서 많이 이바지를 했는데, 박정희 대통령이 한국 경제 개발을 위해서는 기술 혁신이 꼭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해서 아주 적극적으로 키스트 발전을 지원했습니다. 항상
키스트 소장은 청와대에 전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 또 박정희 대통령도 키스트에 여러 번 오셔가지고 연구원들을 고모하신 것이 생각납니다. 저는 1976년에 초빙연구원으로 한국에 가서 1년 근무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여러 가지 프로젝트에 참여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한국에서 칼라 TV를 만들 수 있는가, 경제성이 있는가 라는 프로젝트였는데 1970년대 한국에는 TV를 만들 수 있는 회사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흑백 TV가 아니고 칼라 TV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한국 방송국에서도 칼라 방송이 TV 방송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어떻습니까? 10년 전서부터 전 세계 TV 시장에서 넘버원 브랜드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삼성이 마켓시ェ어 21%를 가지고 있습니다. 둘째가 누구냐? LG. LG가 시장 점유율이 13%입니다. 그래서 한국 브랜드가 삼성하고 LG가 전 세계 칼라 텔레비전의 시장의 3분의 1을 지금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국 사람으로 여러 가지 자랑스러운 게 많은데 아까 조갑철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한국은 작년 기준으로 세계에서 GDP 순으로 11번째입니다. 그리고 아까 수출 대국, 5번째가는 수출 대국이라고 그랬는데 한국보다 수출을 더하는 나라는 중국, 미국, 독일, 일본밖에 없습니다. 전 세계에서. 수입은 어떠냐 하면은 수입은 9번째가 하는 수입 시장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이 여러 가지로 자랑할 수 있는 게 많은데 그 기반이 박정희 대통령이 세운 것입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우리 경제의 그 인프라스트럭처를 세우지 않으셨다면 오늘 같은 경제적인 우리가 부흥을 저는 전혀 할 수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더 드리고 싶은 말은 많지만은 전 뒤에 아주 맛있는 음식이 준비되어 있는 것 같아서 저는 이것으로 끝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우리가 한국 방문하면 첫째 눈에 띄는 게 뭐예요? 고층 빌딩이죠. 또 감탄스러운 게 뭐예요? 산림 녹화. 어디 가더라도 참 울창한 숲, 물이 흐르는 거 참 많이 보고 있는데 그와 관련된 우리 손건영 사장님 나오시겠습니다. 이분은 해병대를 월남 참전해서 몸에 부스를 대로 부서 만신창이 되어서 수년 동안 휠체어 타고 다니시다가 어떻게 국가 공무원이 되셨고 조경사회 활동하고 그런 관계가 있습니다. 지금 나와서 말씀 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이크. 이렇게 복된 자리에 저를 초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가 대통령 각하를 처음 뵌 것은 아마 1975년으로 기억됩니다. 추석을 며칠 남겨놓은 날이었습니다. 대통령 탄생하신 상모동을 새마을운동의 시범마을로 만들어보자. 뒤로 하는 금오산 도립공원을 시범적인 광역공원으로 개발해보자. 구미의 산업단지를 공해 없는 전 세계의 모범적인 공업단지로 조성해보자. 특별히 레저와 리크레이션을 즐길 수 있도록 모든 공단 종업원들이 즐길 수 있는 공원으로 개발해보자. 이런 목표 아래 저는 국토계획 담당관으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겠지만은 상모동은
금오산 기슬 동향의 배산으로 해서 남북으로 길게 조성된 마을입니다. 중간에는 빨간 벽돌로 높다란 십자가 탑으로 된 교회가 마을 복판에 있었습니다. 우측 맨 끄트머리에 대통령 각하의 생가가 위치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남쪽 끄트머리 기슬 위에는 각하의 조상님들 즉 6분의 선조들의 생가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중앙의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남녀 국가의 그러한 마을 모습을 띠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 생가의 모습은 아까 여러분들이 보시고 계시는 그 책자에 조갑재 선생님의 대통령 사진에 나오는 그 사진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모습 그대로 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드리는 이 일화는 아주 재미난 얘기입니다. 너무 딱딱한 것 같아서 재밌는 얘기를 하나 소개합니다. 이제 산소로 올라가는 길에서였습니다. 그 산소로 올라가는 언덕배기 앞에는 졸졸 흐르는 작은 시냇물이 있었습니다. 조용히 흐르는 듯 마는 듯 마르지는 않았지만 낙엽이 떨어지고 으스스한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저는 대학원에서 조경학을 공부하였던 저는 이 또랑, 물이 졸졸졸졸 흘러내려가는 이 또랑을 어떻게 멋있게 각하가 오시기 전에 만들어낼 수 있는가를 1년 전부터 고민을 했습니다. 시멘트를 쓰지 않고 돌로 면과 면을 맞춰서 볼을 쌓고 물이 흐르도록 하여 작은 폭포를 만들고 물소리가 떨어지는 것을 귀로 들을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때 각하가 오르시면서 전개되는 시각으로 자그마한 목표를 보셨습니다. 귀가 참 듣기가 물소리 듣기가 좋구만 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 사람은 딱딱한 사람이요, 저 사람은 얼굴이 항상 굳어있는 사람이요, 저 사람은 굉장히 강직한 사람이다, 이러한 예상이 완전히 떠내려가고 냄새와 귀가 즐거웠다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나온 각하의 말씀이 바로 부존 자원을 활용하자는 말씀이었습니다. 저는 이때까지 마을을 꾸미고 가꾸고 섬기는 일에 모든 부존 자원을 활용하는 연구를 하라는 지시가 내려졌습니다. 그 당시 많은 언론이나 야당에 비판하는 자들이 시멘트를 떡칠을 한다든가 자연의 모습을 버려놨다든가 하는 비판자들이 많았지만은 대통령 각하께서는 부존 자원을 이용하여 아름답게 꾸미는 말씀을 내리셨습니다. 좌우 언덕으로는 나지로 되어 있었습니다. 도지사와 시장은 해양목을 심어야 한다. 누운향을 심어야 한다. 철쭉이나 진달래 같은 정원수로 치장하여야 한다는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대학 교수들을 동원해서 아이디어를 짜고 야단 법석이었습니다. 저는 온갖 잡동사니 잡초와 잡나무 가지를 다 쓸어내고 콩과 들깨 씨를 한 움큼씩 그냥 닭똥과 함께 섞어서 묻어버렸습니다. 이것이 시골에서 자란 나의 아이디어였고 디자인 리소스였습니다. 각하가 맞이했습니다. 각하께서 방문하셨을 때는 콩잎은 다 떨어지고 닭똥 속에서 자란 콩만 탐스럽게 그냥 연그러서 자태를 뽐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들깨는 옆에 잎이 다 떨어지고 나무 대가지 자체가 시커멓게 근육을 내놓고 있었습니다. 들깨 냄새가 특유의 향기까지 내뿜고 있었습니다. 선글라스를 끼신 각하의 눈동자는 보지 못했지만 매우 흡족한 표정이셨습니다. 그 훈력이 떨어졌습니다. 앞으로 새마을운동은 부존자원을 충분히 활용하도록 해라. 그리고 앞으로 전국에 있는 유휴지에는 소유권의 여하를 묻지 말고 소득 작물을 경작하라는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이것이 급기야 서울시에까지 올라와서 김포와 시청 앞까지 이르는 짜투리 땅, 삼각형의 모퉁이 땅, 놀려지는 땅 모두 녹화 사업으로
나무를 갖다 팔기만 해도 재산세를 면제해 주겠다는 명령까지 도달하게 됩니다. 산소로 올라갔습니다. 시각을 산소로 향하지 않고 조상의 산소로 향하지 않고 반대편에 있는 구미공단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흡족할 수가 없었다고 그럽니다. 그때 그 모습을 본 여러 사람들이 저에게 전했습니다. 각각께서 우리들의 조상들이 이런 모습을 봤으면 얼마나 좋았겠느냐, 가난을 이겨내는 이런 모습을 보았으면 얼마나 좋았겠느냐 하고 조상들의 묘 앞에서 말씀하셨다는 소리를 저는 전해 들었습니다. 순간적으로 보고 느끼는 모든 것들을 그는 지나가는 돌멩이를 하나 보더라도 그것을 그냥 보지 않았습니다. 지나가는 굴러다니는 모든 물건들, 생명이 있는 것을 모두 사랑했다고 하는데 생명이 없는 나무와 생명이 없는 돌조각까지도 오감을 통하여 느껴지는 모든 것들을 각각께서는 사랑하셨습니다. 이것이 아이디어로 승화시키시면서 특유의 열정을 보이셨습니다. 이 열정이 오늘날 우리의 풍요로운 이 모습으로 변화된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 후 저는 당시 경제수석비서관이 단장으로 계시던 중화학공업추진후의 기획단, 여기서 임시행정수도 기획단에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안보상이다, 어떤 사람은 정치적 제스처다, 어떤 사람은 그 쓸데없는 짓이라고 평했지만은 저는 가난을 물리치는 각하의 열정으로 바라봅니다. 국토의 균형적인 발전과 충청도건, 강원도건, 경상도건, 전라도건 다 형평적으로 풍요로운 국토를 만들기 위한 아이디어였다고 저는 평가해 봅니다. 가난을 물리치고 풍요로운 나라, 풍요로운 국가, 풍요로운 국민만이 그의 열정 속에서 담아낸 것은 저를 알고 있습니다. 메인 씨임이 가난을 물리치려 하시는 열정이셨습니다. 이 열정이야말로 오늘날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역시 오원철 경제수석이 단장으로 계시던 특정지역개발추진위원회 기획단에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계획총괄팀의 팀장으로 참여한 프로젝트가 동해안 관광종합개발계획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이것도 역시 메인 셈이 경제 자립이라는 열정이셨습니다. 이 열정은 관광은 자연, 문화, 여가, 리크레이션은 물론 주민소득과 연계되는 새마을운동과 연계되어야 한다고 분부하셨습니다. 관광이라는 묶음줄로 묶고 보시려는 열정의 종국적으로 자립이라는 목표점을 성달시키자고 하는 그 분부였습니다. 각각께서 돌아가시고 저는 새로운 도전의 기회를 가지고 장로교 신학대학교 대학원에 진학해서 주님의 종으로 남은 평생을 하나님을 섬기라는 소명에 따라 공직을 받았습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교회의 모습을 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열정적으로 섬겼습니다. 동네와 동네를 오가며 열정적으로 섬기며 말씀을 전했습니다. 온 나라와 땅끝까지 이르는 모든 핍박과 어려움과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고 열정을 보입니다. 보관대사, 법관, 제사장, 높으신 어르신까지 복음화에 성공합니다. 유대를 떠나 로마에까지 나아갑니다. 바로 열정으로 섬기는 모습을 사도행전에서 보았습니다. 저는 조갑재 선생이 쓰신 13권의 박정희 평전을 처음부터 끝까지 7번을 읽었습니다. 7번을 읽고 마지막 날 내가 결심한 것이 이제 머리에 염색은 하지 말자. 조갑재 선생처럼 늙는 그대로 보이자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제가 신학교에서 공부하면서 무릎을 치면서 발견한 진리가 있습니다. 내가 존경하는 박정희 대통령 각하께서는 언젠가 어렸을 때부터 나폴레온 전기와 이순신 전기만 읽은 것이 아니라 바로 사도행전의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열정을 가지고 이 열정을 가지고 주님의 일을 한 이 원리를 터득한 게 아닌가 의심해 보았습니다. 저는 남은
생에 한 가지 목적이 있다면 박정희 대통령이 어렸을 때 그 교회 한복판에 있던 교회를 다니면서 성경을 독파하지 않았나, 이것을 증명해 보려고 합니다. 이것을 교단 차원에서 많은 선배, 후배, 신자들을 통해서 규명해 보려고 합니다. 이것이 진리로 나타날 때는 즉시 조갑찬 선생님한테 전화를 드리겠습니다. 모든 이 각하께서 하시는 그 성격을 보면, 성격이나 인품을 볼 때 윤태영 박사의 영향을 받았다고 하지만은, 그는, 제가 존경하는 박정희 대통령은 터득하고 이해하고 결단하는 단계가 없이는 어느 정책도 시행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정책 결정의 과정에서 볼 때 분명히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보았지 않나 하는 이러한 진리의 앞단위에서 단언해 봅니다. 감사합니다.